안녕하세요. 닥터 MBC의 정진영입니다. 얼굴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코는 사람의 인상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이유에서부터 미용적인 이유까지 코 성형을 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군 원장과 함께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적절한 코 성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미용적인 이유로 접근하게 되는 코 성형. 하지만 코는 대표적인 호흡기관으로 코막힘과 동반된 코의 기능적인 기형이나 외상성 기형, 이전 코 수술로 인한 이상이 있을 경우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필요와 해부학적 구조에 맞는 적절한 코 성형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다양한 코 성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코 성형을 위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실제로도 많이 있죠? 예,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코는 얼굴 인상에 이미지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치죠. 네. 이를테면 뭐 코가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들창코 같은 경우에는 뭐 바보스럽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코가 휘어진 경우에는 다소 험상궂게 보인다거나 매부리 코가 있으면은 좀 심술꺼져 보인다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코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코수술하러 많이 오십니다. 이를테면은 뭐 그 어디 가서 일이 안 풀려가지고 어디서 뭘 봤더니 콧구멍이 많이 보여서 콧구멍으로 돈이 샌다더라. 네. 콧구멍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일이 막히는데 이 콧대 때문에 일이 막힌다더라. 콧대가 좀 반듯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로 수술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코 수술은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수술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참 이유가 가지각색인 것 같은데 이 병원을 오는 분들의 코 모양은 대체로 어떤 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낮은 코하고 들창코가 가장 많습니다. 예. 동양인의 코는 이 코의 그 위쪽 관절을 만드는 딱딱한 콧뼈가 있는데 콧뼈가 낮고 납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연골이 좀 약하죠. 그래서 콧대는 납작하고 코끝은 뭉퉁하고 코볼은 펑퍼짐하게 퍼져 있고 콧구멍은 많이 보이는 이런 형태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낮은 코, 들창코의 모양인데 이런 코 개선을 위해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낮은 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뭐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필러죠, 요즘에. 낮은 코라는 콧대가 낮다고 생각하니까 콧대를 높이는 것은 역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역시 필러입니다. 필러는 간단하고 불과 몇 분 만에 모양이 나타나고 또 비용도 저렴하고 사회생활에 불편한 거기 때문에 낮은 코 개선을 위해서 필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필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융비술을 하게 됩니다. 융비술은 뭐예요? 네, 융비술은 말 그대로 콧대를 높이는 수술인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콧대의 모양은 이 눈과 눈 사이, 그러니까 쌍꺼풀이 끝나는 지점부터 콧대가 시작해서 좀 코끝까지 이은 선보다도 약 2mm 정도 낮은 콧대 모양을 이상적인 콧대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콧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콧대를 잘 높여야겠죠.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자체를 융비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방법 가운데 뭐 하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형물을 넣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보형물에도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형물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실리콘, 고어텍스, 고어실리, 그다음에 메디포 같은 인공 보형물이 있고요. 그 인조 진피, 인공 진피, 그다음에 자기 몸에서 채취한 자가 조직, 연골이나 진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역시 실리콘하고 내 몸에서 채취한 연골. 네. 연골 이것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사람 몸에 사용된 가장 오래된 그런 그 의료 재질 중 하나고요. 네.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질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실리콘의 장점은 지지력이 좋아서 수술한 후에 모양이 변한다거나 흡수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단점이 뭐냐면은 이것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후에 뭐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피부가 비쳐 보인다든지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자가조직인데요. 자가조직은 이런 인공 보형물에 생기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거부 반응이 생긴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얇아졌다든지 비쳐 보인다든지 이런 거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그
대체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지 않은 것 같은 자연스러운 모양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자가조직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자가조직은 수술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흡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인공 보형물에 비해서 좀 수술이 좀 복잡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보형물을 어찌됐든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절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절개법에도 혹시 종류가 좀 있나요? 네. 흔히들 뭐 비개방형 절개, 개방형 절개 이렇게 나누는데요. 비개방형 절개라는 것은 콧구멍 양쪽 안쪽에 점막을 절개합니다. 그래서 절개소에 눈이 띄지 않겠죠. 이런 비개방 절개는 절개소에 눈이 띄지 않는다는 좋은 장점이 있고 또 개방형 절개라고 알려진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콧구멍 양쪽 콧구멍 안쪽 점막을 절개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코 기둥을 횡단해서 절개합니다. 그래서 절개선이 다소 눈에 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개방형 절개는 이 코끝 피부를 뒤집어서 코끝 모양을 완전히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수술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콧대 위주로 수술할 때는 콧구멍만을 여는 비개방형 절개를 주로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끝까지 좀 교정해야 되는 코끝 교정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개방형 절개, 코끝을 뒤집어서 하는 개방형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코끝 모양에 대한 어떤 유행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끝 교정술이라는 것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코가 예쁘려면 코끝이 예뻐야 되는데요. 이 코끝을 예쁘게 만드는 것을 코끝 교정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코 모양은 보송코를 많이 선호하죠. 보송코는 이마에서부터 선이 흘러내려와서 눈과 눈 사이에서부터 코끝까지 선이 올라가면서 코끝의 마지막에 살짝 봉긋한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을 우리 보송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보송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끝 모양을 만드는 날개연골이 있습니다. 날개연골이 대부분 평포정에 퍼져 있는 분들은 날개연골을 묶어서 그걸 오똑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날개연골 위에 우리 몸에서 연골이나 진피를 채취해서 거기다 이식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들창코가 있는 분들은 이 날개연골을 지지하는 지지연골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지연골을 보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위에 날개연골, 옆으로 퍼져 있는 날개연골을 모아서 묶어주고 연골과 진피를 이식하는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코끝 교정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코가 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휜 코. 네네. 이 코는 왜 휘며 네.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휜코라는 것은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콧대가 뭐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거나 왼쪽으로 아니면은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것을 우리 휜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휜코가 생기는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면비대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 선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고 이후에 코뼈가 부러졌다든지 예. 사고 이후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휜코가 생기면은 일단 구부러진 부위를 절골을 해야 됩니다. 절골을 해서 바른 부위로 이동시킨 다음에 1 내지 2주 정도 고정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콧뼈를 자른다면 막 그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굉장히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휘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콧대 높이는 그런 수술처럼 보형물을 가볍게 깎아서 그 휘어진 부위를 커버함으로써 좀 반듯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했음에도 그랬는데도 코가 휘어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 네, 수술 후에 코뼈가 휘어졌다고 콧대가 휘어졌다고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원래 수술하기 전부터 콧대가 휘어져 있었는데 수술 이후에 그것이 돋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콧대가 낮은 상태에서는 콧대가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도 그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근데 콧대를 높이고 나면은 그것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은 것이 더 강조돼 보이겠죠.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콧대가 휘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되게 이런 경우는 되게 안면비대증 있는 분들이 되게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휘어졌던 코가 수술함으로써 더 돋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형물을 사용하죠. 근데 보형물을 디자인한다거나 보형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콧대가 휘어질 수가 있겠죠. 또 수술 과정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는 과정에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보형물이 기울은 상태에서 그것이 아물면은 다시 휘어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바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이제 휜 코 중에서도 좌우로 휜 거, 네. 혹은 이제 좀 삐뚤어진 거. S자로. 네, 이제 뭐 그런 형태의 코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휜 코 중에는 또 메부리 코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메부리 코랑은 콧대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와서 뭐 매우 부리처럼 보인다서 메부리 코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 그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원인이 다릅니다. 서양 사람 같은 경우는 코의 가운데 부분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렇게 콧대가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고요. 동양 사람들은 콧대 가운데가 융기이 됐다기보다는 이 코의 뿌리 부분,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가 지나치게 낮고 또 콧끝 부분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운데 부분이 높아 보이는, 그래서 메부리 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 과정도 다르죠. 서양 사람처럼 코 가운데 부분이 지나치게 높아서 네. 메부리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절골을 한다든지 코 가운데를 깎아내서 튀어나온 부위를 낮추는 수술이 중점이 돼야 되겠고요. 네, 네. 거꾸로 동양 사람들이 많은 원인처럼 코 뿌리 부분이 낮고 코끝이 낮아서 생기는 그런 메부리 코 같은 형태는 네. 코 뿌리 부분을 높이는 융비술, 그리고 코끝을 높여주는 코끝 교정술이 코끝 교정술로 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들창코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들창코의 치료는 어떤가요? 네, 들창코는 그 원래 비중격이 있는데 비중격이 짧습니다. 그래서 들창코에 있는 분들은 코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들창코를 의학적으로는 짧은 코라고 하는데요. 짧은 코. 네, 짧은 코라고 예. 하는데요. 예. 이 비중격에 이 콧구멍을 만드는, 콧구멍 형태를 만드는 것이 날개연골인데 예. 날개연골 모양이 콧구멍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예, 예. 이 비중격에 이 콧구멍을 만드는 날개연골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코가 작기 때문에, 비중격이 작기 때문에 날개연골이 뒤로 넘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게 되는 원리인데요. 네. 이거 치료는 역시 짧은 비중격을 길게 늘려준 다음에 뒤로 넘어간 날개연골을 당겨서 붙여주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중격 연장술. 네네. 말 그대로 비중격을 길게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다른 부위에서 연골을 띱니다. 이를테면은 코 가운데 비중격에 있는 연골을 띈다든지, 아니면은 귀의 연골, 아니면 늑연골, 갈비뼈 연골을 일부러 띄어서 짧은 비중격을 이어줍니다. 네. 그럼 이 비중격이 길어지겠죠. 긴 비중격에 뒤로 넘어간 날개 연골을 갖다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설명상으로는 간단합니다만 실제 수술에서는 그래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들창코에 있는 분들은 비중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비중격에 다른 연골을 띄어 붙이는 일이 쉽지가 않겠죠.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어 붙인 비중격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골이 필요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금 말씀하셨던 비중격 연장술 같은 경우에는 들창코가 이제 짧은 코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들창코가 있으신 분이 짧은 콧인데 콧대가 좀 낮은 경우, 네네. 이런 경우는 같이 좀 올라가야 되는 측면도 네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들창코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중격 연장술을 해서 코끝도 길어지고 네, 높아진 경우에는 콧대가 낮은 부분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콧골이 약간 펑퍼짐한 경우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끝 교정술, 비중격 연장술을 한 이후에도 콧볼 보정형, 콧볼 축소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콧대를 높이는 융비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같이 수술하게 되죠. 그래요. 그런데 그 콧대를 높일 때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실리콘 같은 인공 보형물을 사용해서 높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수술하지 않은 것 같은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말한 아까 자가 조직, 연고나 진피를 사용해서 콧대를 만드는 적당한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또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재발한 원인을 이제 비중격 연장술로 수술했을 때 들창코가 재발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들창코 수술의 원리는 짧은 비중격을 길게 이어준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어준 비중격이 다시 무너지는 경우, 그러면 들창코가 재발하겠죠. 네. 두 번째로 짧은 비중격을 다른 데 연골을 대서 튼튼하게 이어주고, 이어준 비중격에 날개 연골을 당겨서 고정시켜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날개 연골을 당기는 과정이 잘못되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날개 연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콧구멍의 모양을 만드는 연골이라고 그랬죠. 날개 연골 위에는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콧등 피부가 붙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우리 콧구멍 안에 있는 털이 나 있는 점막이 있죠. 그 점막 피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연골 아래쪽에는 우리 콧볼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혈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날개 연골 박리가 좀 난이한 이유는 날개 연골과 이 콧구멍 안에 점막 사이 피부는 그 두께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박리정이 잘못하면 구멍이 뚫릴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날개 연골 박리가 잘못되어서 그 혈관을 손상시키면은 예. 콧볼이 괴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날개 연골 박리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 연골 박리가 잘 못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수술 이후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들창코가 재발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비중격 연장도 튼튼하게 잘 돼 있고 날개 연골도 박리를 잘해서 충분히 당겨서 고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피부가 덮어야겠죠. 네. 콧등 피부를 충분히 박리시켜서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콧등 피부의 수축력에 의해서 다시 이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비중격 연장술 이후에 들창코가 재발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 재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 성형 방법, 그다음에 뭐 형태에 대한 수술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각각 형태에 따른 그다음에 이제 수술 술기에 따른 이 부작용이 좀 종류가 있을까요? 부작용도? 코 수술의 뭐 대표적인 부작용은 역시 염증이죠. 염증. 예. 네. 코 수술은 콧구멍을 통해서 절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되게 수술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콧구멍 절개선에 만약에 콧물이나 코딱지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높겠죠. 그래서 코 수술은 가급적 콧물이 적게 나오는 시기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또 수술 후에 뭐 음주나 흡연은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흡연을 삼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들창코가 아니었는데 수술 후에 들창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들창코 해결 방법은 비중격 연장술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이 수술에서는 비중격 연장술이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수술 기법 자체가 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좀 간단한 방법을 원하십니다. 네, 들창코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통해서 콧대를 길게 있습니다. 네. 콧배 위에 올려가지고 그리고 코끝 부분의 실리콘 위에 귀에서 연고를 떼서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골과 이어붙인 실리콘과는 이 접착이 되지 않습니다. 한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 수축력에 의해서 콧등 피부 수축력에 의해서 코끝에 있어야 할 연골이 점차 콧등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들창코가 없던 분들이 들창코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들창코가 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들창코가 더 심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코가 짧은 분들, 들창코가 있는 분들이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이용해서 코를 길게 만드는 이런 일은 하지 않으시기 바람직하겠고요. 또 만약에 코가 짧은 분들이 실리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작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근 원장과 함께 코 모양과 필요에 따른 코 성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30살 이상 7명 가운데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당뇨병 유병률을 추산한 건데요.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 공복혈당 장애까지 포함하면 이 같은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잘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고 여전히 비만과 고혈압 등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뇨 전 단계를 치료하려면 우선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